지질시대는 퇴적토나 빙하에 남아있는 지질 기록에서 특별한 사건이 발생한 시기를 중심으로 나뉩니다. 예를 들면 대멸종이 일어난 시기를 기준으로 두 지질시대를 나누는 시기입니다. 오늘은 인류로 인해 새로운 지질시대가 만들어졌다는 주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질시대는 지구가 생긴 45억 년 전부터 5억 4,100만 년 전까지 이어진 성캄브리아 시대로부터 시작됩니다. 이후 고생대와 중생대를 지나 6,600만 년 전 시작되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신생대에 들어서게 됩니다.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를 합쳐서 현생로대라고 하는데 이 시기는 5억 4,100만 년 전에 시작되었습니다. 공룡이 살았던 쥐라기는 많이 들어봤어도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지질시대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이야기의 중심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지질시대에 관한 것입니다. 노벨 화학상을 받은 폴 크루첸 박사가 2002년 네이처지에 한 페이지짜리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그것은 인류세를 제안한 논문이었습니다. 18세기 후반 발명된 전기기관과 이에 기반하여 이루어진 산업혁명은 지구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 결과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그 이전과는 크게 다른 지구가 되었고 이 시기를 인류에 의한 지질시대, 즉 인류시대라고 부르는 것이 더 적합하다고 제안한 것입니다. 현재 인류는 신생대 제4기 홀로세에 살고 있습니다. 홀로세는 약 12,000년 전에 빙하기가 끝나고 해수면, 온도, 이산화탄소 농도 등이 안정화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18세기 후반 이후의 지구는 그 이전의 지구와 많이 달라졌으므로 홀로세와 별도의 지질시대인 인류세로 구분해서 보는 것이 좋겠다는 제안입니다. 인류세를 만드는 가장 큰 동력은 인구의 증가입니다. 기원전 만년에 400만 명이었던 인구는 기원 0년에는 1억 9천만 명, 1800년에는 9억 9천만 명, 그리고 2019년에는 77억 명으로 처음에는 서서히 그리고 최근에는 매우 빠른 속도로 인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인구 증가에서 절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지역은 아시아와 아프리카 지역입니다. 현재 인구는 중국, 인도를 포함한 아시아 지역과 유럽 지역에 밀집되어 있고 아프리카의 일부 지역도 높은 인구 밀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구가 늘면서 사람이 차지하는 면적이 늘어서 현재는 30에서 50%의 육상지역을 인간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늘어난 인구가 가장 중요한 요인이긴 하지만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1인당 자원 사용량의 증가도 인간의 영향력을 높여주는 중요한 요인입니다. 1800년에서 2000년 사이 200년간 인구는 6배 증가했는데 반해 에너지 사용량은 40배, 경제 생산은 50배 증가했습니다. 급격하게 증가한 인류가 발달된 기술을 이용하여 지구에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늘어난 인구가 먹고 살기 위해서 경작지를 늘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높은 수확량을 얻기 위해서 화학비료의 사용량이 높아졌습니다. 이에 따라 질소, 인, 황, 칼륨 같은 물질들이 대량으로 논밭에 뿌려지고 빗물에 씻겨서 다시 강으로 바다로 흘러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또한 단백질 섭취를 위해서 가축을 기르게 되는데 사육되는 소는 14억 마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소를 키우기 위한 목초지를 만들기 위해서 많은 숲이 사라졌고 소의 위 속에 살고 있는 미생물에 의해서 하루에 많게는 500리터의 메탄을 방출합니다. 그런데 메탄은 이산화탄소에 비해서 온실 효과가 25배 달하는 중요한 온실기체입니다. 넓은 면적의 산림이 농토와 목축지를 만들기 위해서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숲이 제거되면 탄소 동화작용이 줄어들게 되고 대기에 방출되었던 이산화탄소가 제거되지 않아 온실가스의 농도가 높아지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나무가 사라지고 드러난 토양은 쉽게 침식작용을 받게 됩니다. 숲에서 살고 있던 다양한 생물들이 살 곳을 잃어버리고 멸종되는 것도 따라오는 결과입니다. 사람들은 많은 것을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도시 건축물입니다.
그 중에서도 콘크리트는 기존의 자연에서는 없던 물질로서 퇴적토에 그 흔적을 남기게 됩니다. 쓰레기 매립장에는 우리가 썩어버린 수많은 물건과 물질이 묻히게 되는데 오랫동안 분해되지 않고 남아서 화성으로 남는 가장 대표적인 물질이 플라스틱과 탁배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물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그리고 홍수와 가뭄을 제어하기 위해서 수많은 댐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댐을 건설하면 물의 흐름이 바뀌고 물이 머무르는 영역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 결과 침식과 퇴적작용이 변하고 수분 증발도 변하게 됩니다. 경작지를 늘리기 위해서 그리고 산업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수심이 얕은 지역을 중심으로 간척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간척 사업으로 육지 지도가 바뀌고 퇴적물이 쌓이는 패턴도 달라지게 됩니다. 산업혁명 시대와 현대의 빠른 발전은 석탄, 석유, 천연가스 등 화석연료를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면서 가능했습니다. 오랫동안 땅속에 묻혀있던 화석연료를 대량으로 꺼내어 사용하면서 지구 대기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은 이산화탄소입니다. 그리고 화석연료재에는 다양한 탄소화합물과 무기질이 포함되어 있어서 그 흔적을 남기게 됩니다. 이산화탄소는 인구 밀도가 높은 지역에서 많이 배출되고 비행기와 배의 이동 경로에서도 많이 배출되고 있습니다. 이 그래프는 지난 80만 년 동안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 변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산화탄소 농도는 주기적으로 높아졌다가 낮아졌다가 하는데 이는 주로 빙하기와 간빙기 시기와 맞물려 있습니다. 그러나 이전까지 최고값은 300ppm을 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18세기 산업혁명 이후 이산화탄소 농도가 꾸준히 높아져서 현재는 400ppm을 넘겼습니다. 이로써 인류가 지구상에 나타난 이래 한 번도 겪어보지 않았던 환경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높아짐에 따라 지구 대기온도가 올라가고 있는데 현재는 1900년도 대비 0.6에서 0.9도 높아진 상태입니다. 지난 2000년간의 온도를 비교해 보아도 현재가 가장 온도가 높은 상태입니다. 지구 온도가 올라간다고 할 때 지구 전체에서 고르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지역마다 온도 상승 정도가 다릅니다. 특히 온도가 빨리 올라가는 지역은 북극 지역과 서남극 지역입니다. 온도가 올라가면서 가장 직관적으로 누구나가 예상하는 결과는 해수면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남극과 그린랜드 등 빙하가 두껍게 쌓여있는 지역에서 빙하녹음물이 바다로 유입되기 때문이기도 하고 바닷물의 온도가 올라가면 부피가 팽창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해수면이 올라가면 고도가 낮은 지역은 바다에 잠기기도 하고 홍수가 났을 때 강물이 빨리 빠져나가지 못하고 넘치는 일이 더 잦아지게 됩니다. 현재 해수면이 올라가는 속도는 1년에 3.2mm 정도이고 100년이면 30cm 남짓됩니다. 그러나 온실기체 방출 정도가 현재의 추세대로 유지된다면 더 빠른 속도로 해수면이 상승해서 많으면 1m 넘게 올라갈 수도 있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지면 바닷물에 더 많은 이산화탄소가 녹게 되고 이로 인해 바닷물이 산성으로 변하게 됩니다. 아주 미세한 산성화라도 산호의 석회질 축적에 문제가 생겨서 산호가 죽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인간이 어떤 대륙에 살기 시작하면 대형 포유류는 어김없이 사라져 갔습니다. 아프리카는 인간이 처음 생긴 대륙인데 상대적으로 양호한 편이고 호주, 북미, 마다가스카르 등 어떤 대륙도 예외 없이 인간에 의해서 많은 동물 종들이 사라져 갔습니다. 현재는 전 세계적으로 많은 생물들이 멸종되어 가고 있으며 그 속도는 더 빨라지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대멸종이 있었던 시기가 5번 있었는데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기는 이전 어떤 시기보다 더 빠른 속도로 생물종들이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현재의 추세가 그대로 유지된다면 6번째 대멸종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간 활동으로 인해 생긴 이러한 변화는 퇴적토나 빙하에 기록되는데 특히 플라스틱, 콘크리트, 이산화탄소, 메탄, 화석연료재, 방사능 핵
각종 질소화합물, 인공화합물 등이 대표적인 물질입니다. 그림은 그린란드의 호수 퇴적토인데 온난화가 이루어지고 난 뒤의 퇴적토가 그 이전과 확연히 달라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인간에 의해서 퇴적토에 명확한 흔적을 남기는 것이 인정된다면 그 다음 중요한 문제는 인류세가 시작된 시점을 언제로 보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에 관해 여러 가지 제안이 있는데 농업이 시작된 12,000년 전, 신대륙과 구대륙 간 생물들의 이동이 이루어진 16세기 초, 산업혁명이 발생한 17세기 말, 원자폭탄 시험이 작고 매우 빠른 성장이 이루어진 20세기 중반 등 다양한 시점이 제한되었습니다. 이 중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시점은 산업혁명이 시작된 17세기 말과 급격한 성장이 이루어진 20세기 중반입니다. 산업혁명 이후 아주 많은 것들이 변화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1945년 2차 대전이 끝난 이후 가속화되었는데 이 시기를 Great Acceleration 시기라고 부릅니다. 인구, GDP, 외국인 직접 투자, 댐 건설, 물 사용량, 비료 사용량, 도시 인구, 종이 소비, 맥도날드, 자동차, 전화, 해외여행 등 인간 활동이 1950년 이후 급격하게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이산화탄소, 아산화질소, 메탄, 오존 고갈, 온도, 홍수, 어족자원 고갈, 연안 변경, 연안 질소 유입, 산림 소실, 토지 사용, 생물 멸종 등 지구 시스템의 각종 지표에서도 큰 변화가 관찰됩니다. 인류세라는 지질학 시대가 공식적인 용어가 될 것인지 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인간이 만들어낸 이러한 지구 환경의 변화가 퇴적물이나 빙하에 충분히 그 차이를 만들어낼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국제층서학위원회나 국제지질학연합 등 최고 의결기구에서 인류세라는 지질시대가 최종적으로 승인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제4기 청사학분과의 인류세 워킹그룹을 중심으로 인류세를 공식적인 지질시대로 정하기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으며 2021년 국제층서학위원회에 20세기 중반을 기점으로 하는 인류세라는 지질시대를 공식적으로 제한할 것을 결정한 상황입니다. 맨 오브 스틸이라고 하는 슈퍼맨이 나오는 영화 기억하시는지요? 이 영화에 보면 감옥에 갇혀있던 조드 장군이 지구를 찾아옵니다. 조드 장군은 지구를 변형해서 크립톤 행성과 동일한 환경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는 월드 엔진이라고 하는 기계를 이용해서 테라포밍을 수행하는데 이 과정을 성공적으로 마쳤다면 지구는 더 이상 지구 생물이 살 수 없는 행성으로 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인류가 조드 장군과 같이 테라포밍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멸종되어가는 수많은 생물들 입장에서 보면 말이죠.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나 제안은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